들어가는 날,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임을 깨닫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자식들도 저마다의 가정을 꾸리고 지우저와 함께 나이 들어갈 줄 알았던 인생이 어느 순간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나는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걸까? 늙어서 혼자 살면 얼마나 쓸쓸할까? 하지만 과연 혼자 사는 것이 정말로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행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외롭다고 느끼기보다 자유롭다고 느낄 때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은 늙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5가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이미 혼자신 분들, 또는 혼자 사는 삶을 고민하는 분들께도 이 글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자유. 혼자 산다는 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렸을 땐 어디 가고 싶어? 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기 가고 싶어요. 저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 가족들이 반대할 거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어떨까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 때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김 할머니의 이야기. 김 할머니는 70대 초반,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적적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던 김 할머니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여진을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절에서 하룻밤 머물며 마음을 정리하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스케줄에도 맞출 필요 없고 오롯이 자신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떠나는 삶. 이제는 혼자라서 외롭다가 아니라 혼자라서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행복.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교입니다. 기교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집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우리 집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친구 자식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우리 애는 왜 아직 취업도 못했지? 저 사람은 남편이 여행도 보내주고 명품도 사준다던데 나는 뭐다? 이런 비교는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어떨까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맞춰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예전에는 나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 박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남과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는 삶의 자식 자랑으로 흘러갔고, 친척들과 모이면 누가 더 좋은 동네에서 사는지, 누가 더 좋은 집을 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기대는 끝이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늘 누군가는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밝은 표정으로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요즘 해외 출장을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어. 남편이 이번에 차를 새로 바꿔줬어. 예전 같았으면 박 할머니도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친구와 헤어진 후 박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왔을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일 뿐인데 왜 항상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꼈을까? 그때부터 박 할머니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친구의 자식이 대기업에 다니든, 친척이 새 아파트를 장만했든, 이웃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든, 그것은 그들의 인생일 뿐, 내 행복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오는 것이란 사실을. 기도를 멈추니 인생이 달라졌다. 그날 이후 박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만나도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부담 없이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을 고를 때, 오후에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얻게 되는 행복.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라? 사람은 원래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비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남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남들이 더 넓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내 행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기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지류입니다. 더 이상 친척들의 자랑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이웃들의 성공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의 삶에 집중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혹시 지금도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계신가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부족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진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을까? 굳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도 만족할 수는 없을까? 비교를 멈추고 나의 삶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행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지대에 맞춰 살아야 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배우자와 자식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혼자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박할머니의 이야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박할머니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줘야 했고,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집안일을 해야 했고, 친척들과의 모임도 가기 싫어도 억지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들의 지대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하면서 박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이제는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늦잠을 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그 순간 박할머니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유의 감각이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기 싫은 곳에는 가지 않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에게 맞추느라 늘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만 끓여 먹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좋아하는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던 삶에서 벗어나 혼자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도 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면 안 되겠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박할머니는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지?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을까요? 왜 항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도 됩니다. 식사를 두 끼만 해도 되고 네 끼를 먹어도 됩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으면 자르면 되고 한껏 멋을 내고 외출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이 들었으면 그만 좀 조용히 살지 그래? 나이값 좀 해라. 하지만 대체 나이값이라는 게 뭔가? 왜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사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 젊었을 때는 많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면 너무 외롭지 않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더 힘든 것은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날은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원에서 산책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시켜서 혼자서 배불리 먹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날들을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다. 이제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눈치를 보며 살아온 세월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나이가 있으니까 이건 안 돼?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거야? 이런 생각에 갇혀 있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조용한 청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 소음이 끊이질 않고, 집에서는 TV 소리, 가족들의 대화 소리,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용한 평화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잠깐의 침묵조차 어색해하고 늘 무언가를 채우려 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삶은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지칠 필요도 없고, 무의미한 대화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며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김 할머니의 이야기, 이 조용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김 할머니는 4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살면서 내 집안에 소리가 가득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TV 보는 걸 좋아해서 하루 종일 뉴스나 스포츠 방송이 흘러나왔고, 자식들이 어릴 때는 집이 온갖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면서 김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한 집안이 너무 어색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라디오를 틀어놓고 TV를 켜둔 채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소리를 채우려 할까? 조용한 게 꼭 나쁜 건 아닐 텐데.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TV를 끄고 라디오를 끄고 그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 소리를 듣고 새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책을 읽고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던 평화로운 순간들을 하나둘씩 되찾아갔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이 조용함이야말로 저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요. 조용한 삶이 주는 선물.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이 조용하면 외롭지 않나요?
TV나 라디오라도 틀어놔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우선 조용한 공간에서는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공간은 내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생긴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또한 조용한 삶은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소에는 지나치던 바람 소리, 햇살이 비치는 창가의 따뜻함, 조용한 새벽이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조차도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다시 기우게 됩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하면 귀신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TV를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집안을 소리를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조용한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SNS와 인터넷, TV와 뉴스, 끊임없는 소식과 정보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잠시라도 휴대폰을 멀리하고 TV도 끄고 그저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느껴질 것입니다. 이 조용함이 나를 살린다.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이 조용한 평화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소음을 만들 필요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길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진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행복해진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간관계가 행복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인간관계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가족과의 관계에서 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이웃, 친척, 동료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로 마음이 지칠 때, 그런데 혼자 사는 삶에서는 이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관계만 맺으면 됩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 이제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박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과 친척,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험담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장에서도 눈치 싸움과 정치가 끊이지 않았고 퇴직 후에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멋지게 늙어가고 있는지 경쟁하듯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까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모임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고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연락도 줄였습니다. 대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였구나.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 필요가 없구나. 지금 박 할머니는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교류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 시간이 많아진다. 피곤한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시간이 생깁니다. 독서를 하든 여행을 가든 취미를 즐기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억지로 누군가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나가야 한다.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진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정리되면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가식 없이 진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남게 됩니다. 그 몇 명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이유.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 혼자 살아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평온하고 자유롭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혼자 살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 없는 관계를 줄이고 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계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입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완전한 삶이 아닐까요? 이제는 혼자가 주는 행복을 누릴 때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지쳐왔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인간관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이상 불필요한 모임에 나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진정으로 편안한 사람들과만 함께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사색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느껴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